아, 들어왔네요. 여보세요? 병기성 들어왔나? 어, 내 말 들려요? 네, 들려요. 예. 아,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틀림. 그냥 진행 시작하시면 되는데 더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네. 좀만 더 근황 토크 하면서 기다릴까요? 잠시만. 뭐, 나도 김은희 씨가 사회 보는 줄 알았죠. 항상 사회 보시니까, 진행하시니까. 저 김병희 쌤 조금만 뒤로 얼굴이 2m로 가려요. 예, 그렇게 좀, 예, 조금만. 됐어요? 예. 지금 네. 5명 들어본 거? 6명입니다. TV 호주 파트. 네. 그 연정 씨고요. 네. 뭐, 그럽시다. 조금 기다리지 뭐 토킹하면서. 예, 7시 7분 돼 갔는데. 네, 태훈 형님 안녕하셨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들 없으신지 한 말씀씩 하시죠. 나는 저기 비 피해 하나도 없고요. 좀 비 때문에 며칠 못 달리다가 어제 잠깐 비 멈췄을 때 나가서 5km 스피드 트레이닝 했더니 기분이 좋네요. 네. 조금만 뒤로 너무 가까우세요 하면 얼굴이 가리죠. 네네네. 이거 중미티가 처음에 무슨 앵글을 잘 못 맞히네. 우리 정 대표님은 비 피해 없으신가요? 뒤에 잔디밭에 물이 넘치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지. 안 들려요, 응나 씨. 저기 뭐 스피커를 접한 것 같은데. 영나 씨 안 들려요. 네, 그러면 호주 팟이랑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 마이크 언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언뮤트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같이 있으면은 연정이 형이랑 같은 데 있으면은 하나만 키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은희 누나는 비 피해 없으셨어요? 네, 없어요. 근데 밤에 진짜 무섭게 내리대요. 뭔 일 나는 것 같았어. 김병희 목사님 살이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말 나와요? 나와요 이제. 그 컴퓨터로 한 거야? 뭐 한 거야? 진짜? 저희는 신발장 앞에 있는 거 막 비가 계속 와가지고 신발장이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신발들이 곰팡이가 쓸었어. 그래가지고 신발장 버려야 돼요. 그래요. 홍수 피해네. 안타깝네. 안타깝다. 형님 댁은 괜찮으세요, 태훈 형님? 잘 들려. 비 피해 없으셨어요? 거기도 하우스시잖아요. 비 피해는 없고, 근데 조심해야지. 그 미끄러워져가지고 조금 그 앞에 올라가는데 그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콘크리트 이렇게 그 슬랍이 조금 돼 있는데 이렇게 물때가 껴가지고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조심해. 지금 조심하고 있어. 네.
여기 다 우리 다음 주 워크숍 다 오시는 분들만 와 계시네요. 아, 영민이 빼고. 아니 태원 형님이 그날 오셨다가 일찍 가셔야 된다고요? 내가 아, 붙잡을게. 아니 거기서 뭐 외박은 할 수 없잖아.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게 이유인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외박을 못 한다는 거지 뭘.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형수님은 충실하네. 밤은 집에 가서 자겠다는 거지. 술 드시면 주무셔야지. 엄마. 그럼 놀 만큼 놀고 가야지. 네. 김병희 선생님은 그때 주무시고 가실 거죠? 물론. 아, 예. 예, 나는 뭐 저기 프리니까. 네. 어떻게 할까? 네, 잠깐 은희 씨 저기 전화 통화만 끝나면 바로 음. 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낮에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얘기한 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요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죽는 나이, 그리고 건강 수명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근데 대개 그것을 요새 평균 수명이 85세, 87세라고 봤을 때 대개 그러면 기대 수명은 85, 87이고 건강 수명은 거기서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75세 정도가 이게 건강 수명이다. 이래서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골방에 갇혀서 남의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래갖고 이제 또 100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가 죽는 것이 일반 요새 사람들의 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운동이나 엑서사이즈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이제 달리기라는 겁니다. 다른 또 우리가 사람이 하는 4가지 행동을 보면 뭐 달리기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가 힘들면 걷고 걷다가 힘들면 앉고 앉아있기도 힘들면 눕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죽음과 점점 가까이 가는 순서인데 그래서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인 달리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거는 40대 후반, 다른 사람들 50대 초반에 다들 몸에 찌뿌둥거리고 또 살다 보면 우울하고 썰렁한 날도 있고 또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중고차가 돼가는 기분이 드니까 이게 다른 사람처럼 저도 사이클링도 타보고 수영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보고 뭐 걸어도 보고 하이킹도 가고 뭐 등등 했어요. 또 달리기도 드문드문 불규칙적으로 동네 공원에 가서 좀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50대 중반이 가까우니까 몸도 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건강에 자신도 좀 잃고 어쨌든 몸이 여기저기 찌뿌둥하고 그래서 뭘 하나 집중적으로 골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고른 거는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원하면 나가서 뛸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혼자서도 달릴 수 있고 또 누구랑도 같이 달릴 수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뭐 헬스클럽이든 수영장이든 사이클링이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잠깐 뭔가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에 제한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든가 등등. 그래서 그냥 가장 심플한 운동이 달리기다.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 달리기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달린 건 50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일주일에 3번 정도, 5번 이렇게 달렸어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나이가 올해 3월이잖아요. 제가 3월 달에 태어났는데 제 나이가 66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여 년 어쨌든 규칙적으로 달린 겁니다. 그래서 달리고 난 다음에 제 몸에 그러니까 느꼈던 긍정적인 변화들은 뭐 많아요. 사실 뭐 아까 카톡에 올린 대로 심장도 튼튼해지고 거친 호흡을 안 하게 되죠. 거친 호흡을 안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뭐 몸속의 근육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뼈도 그렇고 이렇게 걷다가 어디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걸 무게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버텨내고 사실 나이 먹으면서 가장 큰 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서 뭐 골반 무너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몸도 더 반듯해지는 것 같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한 다음에는 몸이 늘 가벼웠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솜털처럼 일어납니다. 아주 개운하게. 그런 것들이 거의 10년 동안 지속이 되고 뭐 감기 몸살 걸린 적 없고 그리고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으면 나가서 달리면 그 감기 몸살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50대 초반에 뭐 우울하고 썰렁할 때 나가서 달리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뭐 사람이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잠잔다는 사람이 있고 술 먹는 사람이 있고 영화 보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지만 달리는 거 달리기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달리면 그런 기분이 사라지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뭐 어떤 화학적인 성분 이름인데 그게 달리면 그 화학적인 성분이 20분에서 달리면 나온대요. 나갖고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이게 여기 영어로는 run high, 그러니까 달리면서 기분의 최절정에 달아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에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10여 년을 달리면서 중요한 건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솜털처럼 일어나고 어쨌든 그러면서 건강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하이킹 같은 걸 해보면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하이킹을 가는데 되게 블루 마운틴으로 30km 플러스 걷거든요. 젊은 애들하고. 근데 그 하이킹 그룹들을 보면 되게 15에서 20km 걷는 그룹도 되게 50대 플러스예요. 근데 30km 플러스는 되게 20대, 30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 세대랑 같이 걷는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달리기를 10년 정도 꾸준히 하면서 뭐 그런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달리기 연습을 어쨌든 달림이라고 하려면 5km로 40분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1km를 8분에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걸음을 걸으면 정상적인 걸음을 걸으면 4km를 40분, 45분에 걷는다 그래요. 정상적인 걸음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꾸준히 조깅을 하면 40분 내에는 누구나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40분 동안 지속적으로 조깅을 할 수 없을 때는 천천히 달리기를 할 수 없을 때는 걷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분 안에는 5km를 못 달리는 건데 5km를 40분 안에 달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장이 약하든지 아니면 근육이 약하든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5km를 40분 안에 천천히 달리기를 해서라도 달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리기를 하려면
누구나 시작은 걷기 뛰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걸었다 또 뛰었다 숨차며 걸었다가 숨이 걷어지고 또 다시 뛰고 그러다 숨차면 또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3km를 하겠다. 내일은 뭐 4km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어떤 그 40대 중반된 백인 아줌마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걷기 뛰기를 그렇게 해갖고 6개월 정도 만에 하프 마라톤 22.1km를 어쨌든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걷기 뛰기는 하지 않아서 처음 해보니까 5km를 조깅으로 했던 게 40분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조깅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 뛰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2km, 3km, 4km, 5km 이런 식으로 해서 5km 해서 조깅으로 해서 됐다면 그 다음에 6km도 해보고 7km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뛰기에서 수준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천천히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달리기는 대개 1시간 정도 해요. 1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속주라고 5km든 7km든 자기 능력껏 정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내가 1분에 6km를 달리는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그 6km를 계속해서 5km 지속하는 거죠. 그렇게 지속주,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걸 지속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음에는 인터벌 트레이닝 것도 있는데 이건 스피드 트레이닝 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근육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지근하고 속근이 있거든요. 지근은 천천히 달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속근은 빨리 달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굉장히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장거리 선수들은 저게 몸이 날씬하고 슬림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달리기는 작은 근육을 쓰면서 그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거고 그 100m 달리기나 200m, 400m 이런 것들은 큰 근육을 사용해서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유는 온몸의 근육을 가능하면 골고루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기, 지속적으로 달리기, 스피드 트레이닝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저께 스피드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아마 김은희 씨는 아시는 거지만 블랙타운의 시오브라는데 거기 이렇게 큰 트랙 있잖아요. 거기가 700m 정도 되거든요, 한 바퀴. 그럼 700m를 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1분 반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또 700m를 뛰고 가능하면 3분 50초 정도 스피드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8번을 뛰었죠. 그러면 총에서 5km, 600m를 뛴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1분 30초만 쉬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3바퀴, 4바퀴 되니까 1분 30초가 숨이 멎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2분 쉬는 거예요. 2분 쉬면 숨이 진정이 되면 또 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뛰는 거 가능하면. 예. 그런 식으로 해줘야 심장도 나이 먹어도 계속 이렇게 튼튼해지고 뼈나 근육도 단단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건강에 좋지만 걷기만을 반복하면 그 몸 안의 근육에서 지근만 하거든요. 그리고 심장에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나이 먹으면서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4가지의 걷기, 뛰기를 졸업했으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달리기, 지속주,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스피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달리기 할 때 욕심이 많아서 5번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5번. 그때 6개월 되니까 무릎에 좀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호주에서 날렸던 엘리트 선수가 우연히 같이 있어갖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농담으로 네 나이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내가 달리기 세대 5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를 생각해. 네가 30대 젊은 애들 같이 보조를 맞추면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럼 좀 걔네들보다 적게 달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근육 강화도 해야 된다. 근육이 좀 받쳐줘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4번으로 줄였다가 또 저희가 3번만 달리는 것이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월수금을 달립니다. 월수금. 그렇게 해서 하루는 조깅, 한 번은 조깅, 그다음 지속주,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3번을 달립니다. 3번을 달리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이킹을 하고. 그래서 하이킹이 좋은 이유는 하이킹하다 보면은 이렇게 온몸 몸 안의 근육을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무 밑으로 지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나무 위를 걸어 올라가 계단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을 가장 잘 쓰는 운동이 하이킹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킹을 열심히 하면 몸매가 이뻐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몸매를 받쳐주는 거는 몸 안의 근육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안의 근육이 탄탄하고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배도 매끈해지고 몸매도 반듯해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강미가 넘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달리기를 하고 1, 2주에 한 번 정도 하이킹을 하면 상당히 그 건강 유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어쨌든 운 좋게 10년 동안 부상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가는 부상을 당해서 한두 달 동안 달리기를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걸 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처럼 달리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막 기록이 욕심내서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껏 달리면 부상이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 기록에 너무 욕심을 내갖고 짧은 시간 내에 훈련을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파열된다든가 그런 게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부상 없이 달렸는데 뭐 그래도 조금 부상 방지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이런 걸 해야 돼요. 적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너무 무리하게 훈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잖아요. 뭘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아주 열심히 했다가 무릎이 약간 이상해 온 건데 그 젊었을 때 호주에서 뭐 톱3에 들어갔던 하프 마라톤 선수였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훈련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의 70 내지 80%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70, 80%는 훈련이 끝났을 때, 1시간 훈련이 끝났을 때 기분 좋은 피곤함. 그러니까 아주 지치는 느낌이 아니고 기분 좋은 피곤함이 와야 된다는 거죠. 훈련 끝나고 지쳤다. 그게 반복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잘 안 하게 되고 또 그걸 무리해서 하게 되면 부상당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70 내지 80%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그 3분 50초 정도의 700m 달리게 했다. 그러면 진짜 빨리 달리면 3분 30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능력의 70에서 80%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거죠. 그렇지만 대회 나가면 진짜 이렇게 자기 온몸을 달려야죠. 그렇지만 훈련은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70%만 달려서 운동이 끝나면 지치는 기분도 안 되고 기분 좋은 피곤함 이런 정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월수금 이렇게 3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월요일 무상식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성실한 한국 사람들은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연달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날 못했으면 넘어가라는 게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3일 해야 되는데 하루 제꼈으니까 어쨌든 다른 날 해서 3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기에서 먹고 사는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쉬엄쉬엄 꾸준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는. 왜냐하면 월요일 안 했다 해서 화수하면 하면 몸에 부하가 오고 근육에 부하가 오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피로 회복에 나이가 많으면 느끼는 증상이 피로 회복이 더디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일주일에 5일을 달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40대, 50대부터는 매일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휴식을 주는 게 아이디어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립니다. 안 해요. 혹시 무슨 때 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몇 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도 몸에 좋다는 게 와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당연히 이것도 다리 달리기니까 근육을 조금 보강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달리기 시작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안 탔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꼭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웬만한 3층이다 계단으로 올라가고 왜냐면 계단에 올라가는 게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좋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흔히 말하면 뭐 스쿼트라든가 런지 그리고 브리징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이렇게 또 다리 근육이 강화가 되고 몸이 좀 유연해지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은 뭐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다양히 뭐 달리기에 필요한 스트레칭 이런 거, 뭐 근육 강화 이런 거 보면 기본 그 동작들이 좀 나옵니다. 뭐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달리다가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통증이 올 때가 몸 어딘가 좀 이상하고 다리, 무릎 이런 게 좀 근육이 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멈춰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제가 이게 통증이 온다면 멈춰야 됩니다. 무리해서 달리지 말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조심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무리해서 성실하게 계획된 목표를 완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아프면 일단은 멈추고 1분, 2분 정도를 걸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것들은 없어져. 1, 2분 걸으면. 그래서 1, 2분 걷고 또 한번 달려보고. 그런데 또 통증이 좀 있다가 왔다? 그럼 또 멈춰요. 멈춰서 1, 2분 걸어보고. 그래서 달렸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날은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시고 하루 이틀 쉬면은 거의 90% 이상은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통증이 몸에 있으면 이렇게 멈추고 1, 2분 걸어보고 그래서 또 달리는데 또 통증이 오면 1, 2분 걸어보고 그래서 또 했는데 아니면 그다음에 멈춰서 그날은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그만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달리기를 굳이 안 하면 그날의 목표가 있거든요. 오늘은 뭘 해야 된다. 근데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 해도 사람의 몸은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빠요. 근데 진짜 컨디션이 나쁜 날은 그냥 운동하다가 멈춰도 됩니다. 저도 그것도 그냥 운동하다가 멈추기 싫어서 끝까지 오늘 목표는 해야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몸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컨디션이 역같다. 정말. 그래서 이게 몸이 진짜 중고차 뭐 하여튼 잘 안 나간다. 중고차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멈추고 그냥 걷는 걸로 바꾸든지 그냥 집으로 오든가.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야 이렇게 그 부상이 방지되고 그리고 어떤 그 운동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부상을 당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을 달리면서도 부상이 없고 그래서 무릎 관절이 이런 것도 튼튼해지는 거는 아마 전 그래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신발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신발을 고르느냐.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신발 종류가 가보면.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신발을 세 개로 나누면 하나는 쿠션화라 그러고 여기 말로 쿠셔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화거든요. 한국말로 안정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발과 스테빌리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화. 그 모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사람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발바닥 밑에. 그 아치가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뭐 한국말로 과외전이라 그러는데요. 과외전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쿠션화를 신는 게 좋다는 거죠. 쿠션이 많이 쪼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아치.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로는 중립이라고 그런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정화를 신는 게 좋다. 스테빌리티. 그리고 굉장히 낮은 사람 있잖아요. 아치가. 아니 그 평발. 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제어와 모션 컨트롤 그걸 신어야 된답니다. 근데 신발가에 가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쿠셔닝, 스테빌리티, 그리고 뭐 모션 컨트롤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중립이나 과내전이래. 그게 뭐냐면 아치가 높거나 아니면 아치가 정상이거나 또는 아치가 조금 이렇게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쿠션 하나 안정화 중에서 신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발이면 무조건 그 모션 컨트롤 제어바로 신어야 되고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중립 같아요. 평범한 그거 같은데 그럴 때는 여기서는 쿠션 하나 신으라고 뭐 이렇게 육상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쿠션을 신어봤다가 너무 쿠션이 싫어서 너무 퐁퐁 뛰는 것 같아요. 쿠션이 싫어서 저는 안정화를 신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안정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안정화는 이게 아치가 조금 낮은 사람들이 신는 건데 저는 정상인데도 그냥 안정화로 신고 그 이유 하나가 또 안정화가 약간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쿠션을 신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저는 너무 쿠션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안정화로 신고 10년 가까이 달렸지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정화를 하고 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러닝화를 만약 산다면 워킹화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전 처음에 시작할 때 2개를 다 샀는데 어느 날 신발 가게 주인이 뭐처럼 2개를 다 사냐 그래서 아니 하나를 달릴 때 쓰고 하나는 걸을 때 쓴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러닝화를 사면 러닝화가 걸을 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꼭 2개씩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를 써야 되냐 이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취향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남자 여자 의외도 남자 러너들도 색깔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모양. 그래서 되게 뭐 유명한 브랜드 어느 거나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사시는 되고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그냥 신던 운동화 같은 걸로 이렇게 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달리기를 좀 이렇게 꾸준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제 러닝화를 사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양말도 러닝 양말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 양말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양말을 신고 뛰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좀 일주일에 3번 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뛰고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 뭐 러닝 양말을 신고 뛰는 게 좋습니다. 러닝 양말은 좀 두꺼워요. 그리고 물집 방지하게끔 도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좀 통풍 장치 같은 것도 좀 잘 돼 있고 그래서 러닝화를 신으면 발에 땀이 나도 습기 같은 게 안 찹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러닝 양말을 신고 뜁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되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아니 김병희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달릴 때 아까 4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한 번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km를 천천히 달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반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5km를 우리가 걷기만 한다 그러면 1시간 안에 5km를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걸었다 뛰었다 반복해서 어쨌든 5km를 하면 점점 할수록 점점 뛰는 시간이 많아지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km를 어쨌든 천천히 달리기 위해서 달려낸다면 시간은 분명히 40분 안쪽일 거예요. 틀림없이. 걷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좀 지속주라든가 인터벌 그게 트레이닝 같은 지속주. 걸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몸 안의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그 심장이나 혈액순환, 심장이 튼튼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발손이 저리는 것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피부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월수금 할 때 세 가지를 하나 천천히 달리기, 월요일은, 수요일은 지속주. 뭐 저는 뭐 많이 뛰었으니까 지속주 안 되면 10km를 달릴 때도 있고, 가장 많이 뛸 때 15km를 달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걸 스피드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요, 저기 달리는데 시간은 꼭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오전이 괜찮아요. 좋은지 예. 저녁이 좋은지 그런 건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5km를 40분 안에 달리는 거. 그것만 되면 일단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몸이 이제 정상으로 가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km를 하고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걷다 뛰다를 하면 절대로 40분 안에 마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걷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 꾸준히 했다 그러면 분명히 40분 안에 끝나요. 예,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이게 하시다가 이제 지속주도, 그러면 이제 지속주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우리 아마추어 달리미 중에서도 잘 뛰는 사람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이제 그냥 그룹 있잖아요. 되게 그러면 5km를 된다면 잘 뛰는 사람, 아마추어 달리면서 잘 뛰는 사람들은 되게 3분까지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1km. 그럼 15분에 들어가요. 와. 네, 그런 건 엘리트급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대강 중상쯤 된다 그러면은 1km를 5분에 달려요. 네, 5분에. 그리고 저는 제 기록을 혹이 그냥 재미로 얘기한다면 제가 5km를 PB, 그러니까 퍼스널 베스트 최고 기록이 26분 10초거든요. 이게 5분. 2015년 11월에 기록한 거예요. 2015년 11월. 그러니까 운동 시작하고 3, 4년 지난 다음에.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못 달려요. 왜냐면 아무리 꾸준히 달려도 에이징 노령화 프로그램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옵니다. 뭐 40대 넘어서 야외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노령화가 30도 각도로 간대요. 이렇게 30도 각도로. 근데 엑서사이즈를 하면 10도 정도로 간다는 거죠. 10도. 그러니까 천천히 완만하게. 그래서 열심히 해도 늙는 건 늙는 겁니다. 그렇지만 늙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가는 거죠. 아니면 30도로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한 번도 운동 중에 66세다. 그러면 아마 하이킹 블루마운틴 10km 걷기도 힘들 겁니다. 진짜. 5km 걷기도.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해왔으니까 하프마라톤은 뭐 2, 30번 뛰었고 마라톤도 2번 뛰었는데 지금은 마라톤은 뛰지 않아요. 왜냐면 마라톤을 뛰려면 일주일에 80km 정도는 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라톤이 42km니까. 그거는 5일 정도 달리기를 나가지 않으면 일주일에 80km를 달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저는 나이도 있고 또 지금은 뭐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2번 달리고 멈췄고 그다음에 하프 마라톤에 집중했는데 하프 마라톤 21km잖아요. 21.1km 반. 그러니까 마라톤의 반이죠. 하프 마라톤 21.1km. 요거를 뛰려면 일주일에 30km 정도 뛰면 되거든요. 아주 기록을 좋게 하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30km는 3번 나가면 한 번에 10km 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10km 정도.
뭐 조깅 같은 거는 좀 익숙해지면 1시간 제가 지난주에 조깅할 때 100번 천천히 달리기 했거든요. 그럼 되게 15km 정도, 15km 정도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는 이때 달리기 조금 익숙해지면 1시간 이상. 저는 60분 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70분, 그 다음 주에는 80분, 그 다음 주에는 90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훈련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팍 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10km, 5km 달렸는데 갑자기 컨디션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7km 달려보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10% 이상을. 그럼 내가 10km로 지난주에 달렸다. 지속적으로. 근데 갑자기 컨디션 좋다고 오늘 12km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디션 좋아도 11km 달려서 멈추라는 거죠. 그게 오늘만 달릴까 아니고 또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몸의 근육에 부하를 주거든요. 그래서 꼭 컨디션이 좋고 훈련량을 늘리고 싶어도 어쨌든 그 10% 이상은 늘리지 말라는 것.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 이상은 늘리지 말라는 것. 그냥 차근차근히 천천히 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해야 되는 날 건너뛰었다고 해서 또 그걸 다음 날 해서 연달아 훈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네. 그래서 제비슨 하프 마라톤의 제 최고 기록은 1시간 59분 42초거든요. 이게 2013년 6월이에요. 난 처음으로 언더 2아워의 하프 마라톤, 이게 처음에 1시간 59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박수 쳐줬더라고요. 아니까, 너 처음이라고 아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못 달리죠. 아마 2시간 15분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왜냐면 하프 마라톤 때 참석한 지 오래돼갖고 2시간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10km는 제가 54분까지 달렸는데 요거는 2013년 5월. 그렇게 하는 게 기록을 보면 제가 2013년도가 가장 몸이 좋았다. 근데 지금은 한 몇 주 전 10km 달려봤어요. 그 쇼그라운드에서 내가 혼자서. 그랬더니 1시간 5분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흙바닥이잖아요. 스피드가 좀 덜 나더라고요. 흙바닥, 아스팔트에서는 빨리 달려요. 아스팔트에 달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노령화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사람들이 달리기 한다면 마라톤만 생각하는데 진짜 마라톤 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직접 참석해 보면 10km하고 하프 마라톤에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이게 먹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 달릴 만큼. 그리고 하프 마라톤 시키면 달리면 스피드도 좀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10년 전서부터는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세계적 현상인데 산악 달리기, 트레일런 그게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잖아요. 이게 막 숲속길을 달리니까. 숲속에 달리다는 계속 달리는 거 아니고 언덕에는 걸어 올라가고 평지나 내리막길에 뛰고 그러는 거거든요. 경치도 멋있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트레일런. 저도 딱 트레일런 대회는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26km, 4시간 26분. 그래서 트레일러는 좀 기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산의 높낮이가 서로 대마다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1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제가 가장 연장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40등인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최고 연장자가 들어온다고 그것도 뭐 이렇게 40이 좀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5km를 25분에 달려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고 기록이 26분 10초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5km 5분에 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좀 아래지, 내나에 따지면 뭐 한참 위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호주에서 달리미들에 보면 되게 중간 정도는 1km로 5분에는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5km를 25분, 그리고 10km로 51분이나 52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호주에서 중간 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나이를 따라서 중간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김은 씨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기록을 단축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록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좀 재밌게 오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달릴 때는 혼자 달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룹으로 달리는 게 좋긴 해요. 익숙해지면 혼자 달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룹이 찾아봐서 거듭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면 그룹을 찾을 동안 혼자서 좀 천천히 달려보고, 또 혼자 달리다 보면 달리는 사람을 만나면 좀 말을 걸어보면 또 무슨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권태현 씨는 뭐 질문 없어요? 잘 건강관리를 들었는데, 잘 하시던데. 네, 잘 들었는데 그룹으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여기 뭐 그룹을 만들 기회가 올라나 모르겠네. 혼자 하기는 좀 그렇네요. 혼자 시작을 한번 해보려니까 이렇게 선뜻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룹으로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하면 참여해볼 의향은 있네. 예전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제가 네. 그때 KCC 인터뷰 진행을 할 때 권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 월영 대근님하고 은숙 씨를 같이 공원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같이 공원을 걷고 그러고 나서 대근 씨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셋이 그렇게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너무 다들 바쁘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그런 좀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원에서 만나면서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달리기는 아니죠.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니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지는 못하니 좀 빠른 걸음은 아니고 살짝 빠른 걸음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도 그러니까 처음 운동은 실천하는 거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보 씨나 건턴 선생님이 파라마타나 웨스트미드나 아니면 이런 데서 걷는 모임 만드시면 저는 참가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걷는 거는 달리는 것이 걷는 것이 가성비가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조깅 천천히 달리기는 어떤 스피드가 천천히 달리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조깅은 우리가 헐레부터 쫓아가서도 없는 스피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기의 정의는 자기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뛰는 스피드를 천천히 달리기라고 하고요. 다음에 지속주는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에 좀 이렇게 깝깝한 스피드로 달릴 때 지속주라고 하거든요. 스피드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스피드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천히 달리기 익숙해지면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달리거든요.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가끔 영화 주인공들이 달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달리면서 그런 달리기는 되게 그런 것들이 1km에 8분 안쪽이라는 거죠. 8분, 7분, 8분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모임
좋고 또 제가 달리기 이거를 좀 작업했을 때도 혹시 뭐 뜻하지 않게 뭐 여러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달리기 연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10년 하면서 그런 호주의 엘리트 사람들 두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리고 책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권태현 씨나 기훈이 씨나 몇 사람들이 뭐 좀 같이 모여서 달리고 싶다 이러면은 뭐 몇 번을 해볼 수는 있겠죠. 몇 번 해봐서 또 계속 잘 되면 계속 잘 어때요? 몇 번을 해보면 better than nothing. 예, 이렇게 무조건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블랙 달사기 때문에 진짜 달리기를 좀 오래 하겠다면 파라마타 파크를 가고요. 예, 거기가 굉장히 달리기에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예, 언덕도 있고 숲속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트레일 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라마타 리버, 저기 파라마타 레이크. 파라마타 레이크라 거기 한 바퀴 돌면 되게 4.5km거든요. 근데 아이 새끼 지금 는다. 네, 파라마타 레이크. 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호수 주변 길이 산길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산길 달리기 할 때는 거기가 가기도 편하니까 굴러가서 달리고. 그래서 시드니는 뭐 달리기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예. 사방에 널려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좀 같이 달리고 싶으면 우리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한번 같이 달려보다 좀 천천히 달리기를 해볼 수는 있죠. 예. 예. 그러다 힘들면 걷고 좀 괜찮으면 또 좀 천천히 달리기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성이 먼저 그러니까 달릴 때 그 파라마타 거기 그 파크에서 파라마타 리버워. 달리는 뭐 리버든 그 파크든 거기를 장소를 이제 골로 정하셔가지고 운동을 거기서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그러면 그거를 공고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같이 참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처음에 이제 늘려가든 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할 거니까 그것을 파라마타 파크 거기로 이제 정하셔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좀 이렇게 단톡방을 말되든 한 올리면은 거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네, 무슨 말인지 거기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해봐갖고 거의 다 돼가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제 그룹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만들고 일단은 처음은 경기장에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그저 블랙타운 말고 파라마타 쪽에 거기 파크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거기를 하는 거로 하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공지해주면 이제 자기가 형편상 갈 수 있으면 같이 참여. 네, 그럽시다. 뭐. 네. 해보고. 저기 김은희 씨가 이게 사람을 잘 이게 추스리 있는데 저기 있으시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된다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천천히 달리기를 하고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은 날짜는 무조건 토요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월화수목금은 못 하고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 또 종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토요일 날 아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그 정도 그래야 이게 그게 이제 그 다른 아줌마 다른 데서 같이 달렸을 때 그게 아줌마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그러면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다 9시, 10시쯤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죠. 가족 생활을. 그리고 뭐 종교 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이래서 되게 토요일 날
아침에 모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대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호 사무장님, 그죠? 네, 뭐, 예, 다들 안 바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 난 시간 제한 있는 줄 알았죠. 아, 뭐, 시간 제한은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얘기합시다. 뭐. 예.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뭐,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되고. 음. 영란 씨, 네. 12일부터 10일 이후로 금주하면 달리기만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저 달리기 토요일마다는 일을 해가지고 오전에는 못하고 목이지, 토요일 날에는. 토요일마다는 장사하러 나가니까 나는 일요일이 저도 토요일마다 일을 해요. 일요일 그래서 아침. 오히려 일요일이면 차라리 아침 일찍 만나는 게 전 좋은데 네, 저도 일요일은 오케이. 아, 일요일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아요, 일요일에? 여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아. 보통 교회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좀 일찍 만나서 운동하고 가도 충분하지 않아요? 시간? 아, 그럴 수 있죠, 뭐. 8시만 만나도 뭐 1시간, 2시간 뛰고 가도 되겠다. 나 일단 근데 그러면 일요일 날 만나도 되죠. 일요일로 날짜 한번 3월 중에 잡아주시면 참. 그렇게 뭐 지금은 영란 씨나 은희 씨나 뭐 컨텐츠나 이런 분이 관심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시작해보는 결정되면 걸로. 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같이 하자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파라마타 저희가 뭐 사방에서 오기는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잘 돼 있어요. 가서 몇 번 달려보니까 좋아요. 조깅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공원이 아주 넓고 그리고 길도 이렇게 이쁜 길도 많고. 그리고 저는 또 KCC 아니 저기 뭐 K베이 회의가 있어서 8시 지금 또 나가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영란 씨가 제안이나 윤혜 씨가 제안한 일요일. 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뭐 일요일 날 일요일 참석. 아침 참석합니다. 몇 시? 일요일 날 아침 몇 시? 7시 정도 좋지 않아요? 7시. 7시. 안돼 못 일어나. 못 일어나? 9시. 9시에 해 떠서 그거를 9시는 너무 너무 해 뜨면 그것도 힘들어요. 너무 해 조금 뜨면 안 돼. 피크닉 온 사람들이 차 대기가 힘들어. 그 사람들. 그렇게도 하겠다. 예. 일요일날 저는 참석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먼저 그래요. 나갈게요. 네, 오늘 저도요. 모두 반가웠습니다. 시간 알아서 잘 잡아주세요. 형님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그럽시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뭐 저기 예. 시간이 몇 시가 좋은 건지 그것만 뭐 일찍일수록 좋아요. 예? 일찍 할수록 좋아요. 적당하게 8시 정하시죠. 8시. 8시 좋다. 8시. 8시는 해야 되겠죠. 네. 8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만나서 하는 걸로. 그래서 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네. 워크숍에서 네.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로. 그래요. 8시 정도로 해서 내가 뭐 올리지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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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워크숍에서 만나서 이렇게 정확한 날짜랑 시간이랑 뭐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죠. 그러니까 네. 요번 주 다음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거기가 그 다음. 비가 안 와야지 가능하니까 비가 안 와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 주. 네. 다음 주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네. 네. 수련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안녕. 그래요, 들어가요. 네.